균열입니다. 균열. 기사 같이 볼까요? 민주당 노무현 비하 발언 놓고 내분. 네. 노무현 비하 발언이 있었고 관련해서 내분이 일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지금 대체 노무현 비하 발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같이 볼까요? 네. 이 발언을 한 사람 양문석 후보입니다. 경기 안산에 이 공천을 지금 받았죠. 그런데 2008년에 썼던 기고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무현 씨와 이명박 씨는 유사불량품이다. 일단 뭐 대통령이란 얘기는 없고요. 씨를 붙였는데 문제는 이 부분인 거죠. 유사불량품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 노무현 씨에 대해서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씨에 대해 찬양하는 일부의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굉장히 수위가 셉니다. 굉장히 이런 센 얘기. 사실 이런 게 윤주진 위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불량품이다, 역겹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같은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발언 수용 가능합니까? 수용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승만 대통령 욕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욕한 사람도 공천 받습니다. 네. 국민의힘 많이 열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양문석 후보도 용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는 생각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가 민주당에서는 마치 무슨 뭐 종교적인 성역을 건드린 것처럼 많이들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적절하지 않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유사 불량품이니 아니 이런 얘기는 좋지 않는데, 사실 그 당시 2008년도에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네. 그때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가 정말 역대급 정권 교체를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특히 그 당시 민주 진보 진영의 인사들의 원망이 상당했습니다. 예, 뭐 그 배신이라는 프레임이 나중에 씌워진 것이지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많았고, 네.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재조명이 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저는 양문석 물론 후보가 이러한 발언이 과연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데, 오히려 비명계, 친문계가 이 양문석 후보를 비판하는 것을 매개를 통해서 최후의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즉 양문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친명 패권 체제에 대한 반발을 이번 기회에 한번 힘을 합쳐서 새과시를 하는 그러한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지금 이게 양문석의 문제가 아니라 비명에서 힘겨루기에 나선 양상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까지 해석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의원님 말씀처럼 이 발언은 2008년에 있었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표현 내용은 적절치는 않았지만 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008년의 발언을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당내 주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분들은 표현 자체를 지금 다시 떠올려도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또 민주당의 후보로서 맞지 않다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그렇게 따져서 이 논란이 확대되면 지금 민주당 후보로 돼 있는 분들 2008년경에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라는 얘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란이 이런 방식으로 확대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당의 주류 입장이고요. 이해찬 공동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 더 이상 이렇게 끌고 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물론 김부겸 위원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양문석 후보에 대한 어떤 입장을 촉구했지만 그것은 지금 빨리 본선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당의 어떤 문제가 되고 있으니 수습을 위한 어떤 중재 역할을 하시는 거지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서 문제를 확대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일단 저희가 5분 의견을 다 들은 건 아니에요. 다만 5분 중에 2분은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천 취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이 지금 민주당 주류는 논란을 이렇게까지 확대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노비와 양문석 놓고 이재명 욕은 국민 권리, 친문 분노 치밀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안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비난했다고
그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토하지 않았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욕할 수 있지. 그게 국민의 권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네, 저작거리에서 왕 흉본다고 왕이 잡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없는 데서 나란 입욕도 하는데 뭐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주원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그냥 욕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양문석 후보가 냈던 칼럼은 완전히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실용진보에 반하는 내용을 지금 천명한 거고요. 그게 자신이 또 발언을 할 때 손흥민처럼 뭐 진화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지금 내고 있는 발언들이 전혀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사상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양문석 후보의 말은 희화화나 조롱도 막말의 수위가 심하겠지만 네. 이 부분은 친문이 단지 패권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윤건원 의원이나 고민정 최고위원이 유감을 표하는 게 아니라 과연 민주당 정신에 맞는 후보인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부적절함을 저는 밝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양문석 후보가 이거를 뭐 당에게 아니면 권리당원에게 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보기보단 자신이 과연 민주당 정신에 맞는 후보인가를 좀 숙고해 보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뭐 어떤 비문의 패권주의에 대한 어떤 항거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없는 거다. 이건 당의 정체성 부분을 정면으로 치받은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양문석 후보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글들이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봉화마을을 찾아갈 겁니다. 봉화마을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죠. 네. 어제 죄송하다 사과를 하면서 제가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봉화마을에 가서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8시 46분 이 시각 현재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봉화마을로 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김도수 위원님 오늘 봉화마을 가서 권양숙 여사가 괜찮습니다 하면 이 논란은 종결인 겁니까? 일단 뭐 당사자의 유가족분이 네. 용서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여론이 좀 달라지는 건 틀림없을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표현의 문제도 있었고 또 지적했던 대로 가치관, 그러니까 당시 FTA라든지 뭐 쇠고기 수입 이런 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좌파적이고 기존에 이제 이런 어떤 뭐 우리가 교육 국가의 어떤 위상으로 나가는 좀 실용적인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부분에는 가치관이 달랐던 그 세계관이 어떻게 지금은 변했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어느 정도 허용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리고 퇴임한 이후인데 그러나 이제 표현이 뭐 정도를 넘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대하는 이재명 대표의 설명도 네. 어느 정도 대중성은 있지만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본인은 당내 본인의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운지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뭐 진명 행제를 하고 비명 행사를 하는 일들이 안 벌어지게끔 해왔는지 이런 부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뒤에서 임금 욕도 한다면서 왜 비명 행사가 빚어지는 본인 욕한 사람들은 다 뭔가 사라지는 비명 행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비판하고 욕했던 분들을 사심으로 배제한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이 공천이라는 게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네. 시스템이라는 게 물론 만능이 아니고 그걸 강조한다고 해서 지금의 비판의 문제를 100% 다 해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원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을 경선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부터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게 지금 당원의 뜻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이 네. 반영된 공천 결과이지 이재명을 욕했다고 비판했다고 이재명 의지에 의해서 공천을 받지 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 이 양문석 후보 문제를
이재명 대표의 문제까지 확대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민주당 시스템 공천인데 그게 그렇게 된 것뿐이지 이게 이재명 대표까지 확대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죠. 친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분노가 치민다. 누구 얘기냐? 윤건영 의원의 얘기입니다.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노무현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살아계셨다라면 허허 웃으며 냅둬라 하셨을 듯. 그럼에도 죄송합니다. 가슴 깊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 참기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고민정 최고위원도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민주당 당원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했느냐.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때는 아니었지만 이번만은 좀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윤건영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 이 두 사람이 주원규 위원님 네. 두 사람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측근, 혹은 복심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대표적인 친문주자거든요. 그럼 이들의 이런 입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인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의중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신의 비판적 계승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합의된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대상화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실용 진보 그것이 때론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 할지라도 국익에 우선한다면 가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정신을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그 의사와 뜻을 지키겠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율이 되어서 나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까지 들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강하게 좀 비판하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윤건영 의원 또 고민정 최고위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민주당은 선대위가 탑 3죠. 3톱 체제입니다. 이재명, 이해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지금 여기 불협화음이라고 나와 있죠. 김부겸 전 총리가 양문석 후보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이 선대위원장을 직접 양문석 후보가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두 사람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워낙 저한테 화가 그래도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좀 수습할 수 있는 건 다 생각합니다. 수습. 그래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고 못한다. 네, 이건 수습은 본인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아주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수습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어깨를 툭 치고 갔는데 근데 이 얘기인 즉슨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예. 더 나오면 못 막는다. 이게 지금까지는 딱 마지노선이야. 봉화마을 가서 잘 수습하면 같이 갈 수도 있어. 수습을 잘 한번 해봐요. 네.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사퇴 결심은 본인만 할 수 있으니 본인이 자진 사퇴해라 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둘 중에 뭡니까? 일단은 더 나올 수 있다. 즉 과거의 발언이 계속 발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좀 여론이 약화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 민주당의 지지층이 분열될 수 있는 양상도 우려가 된다는 점을 네. 아마 김부겸 위원장이 강조한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가 이제 이종섭 대사건이라든지 황상무 수사건과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그 공을 던지면은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대승적 차원에서 물러나는 것이 네. 전반적으로 민주당 전체에 좋은 그림이다라고 하는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러나라라는 얘기에 완곡한 표현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 내부에 양문석 후보 말고 또 이슈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바로 박용진 의원입니다.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박용진 끝까지 밀어내고 양문석은 감싸는 이재명. 아까 저희 양문석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박용진 의원에 대해선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밀어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왜냐?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30% 감산 박용진대 25% 가점 조수진 경선 당내 박 2번 죽이기. 무슨 얘기냐?
지금 어제 저녁 7시가 좀 넘은 시각이죠. 8시가 좀 안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 강북을 2명이서 경선합니다. 누구랑 누구? 박용진, 조수진이 합니다. 라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죠. 알릴레오를 진행하면서 좀 더 얼굴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 이 두 사람이서 경선합니다. 그런데 박용진 후보는 하위 10%죠. 30%가 깎입니다. 그런데 조수진 이사는 여성 신인이기 때문에 25%가 플러스다. 30 깎이고 25 플러스. 그렇다면 55%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렇게 경선하는 건 박용진 의원 2번 죽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이건 조기현 변호사님. 박용진 의원이 64.2%가 64.1이면 떨어져요. 64.2%가 돼야 이기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죠. 예. 지난번 정봉주 의원하고 경선할 때도 이런 계산을 했고 네. 그랬을 때 그때도 뭐 비슷한 계산식 그래서 그때도 쉽지 않다고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3% 4% 정도 당원이라든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 차이가 나서 네. 상당히 선전을 했지만 구조적으로 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했는데 이번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이 투표 대상이 전국 권리당원이 70%고요. 지역 권리당원 30%니까 당원 투표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지형을 보면 당원들의 성향은 어느 정도 그 박용진 의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게 전국 경선을 통해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기존 경선 방식대로 당원 50%, 지역 주민 50%, 그 지역을 대상으로만 해도 됐었을 텐데 네. 굳이 전국 권리당원까지 확대한 방식이 외부에서 보기에 매끄럽지 않죠.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비판의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 전략공관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거고 특수한 상황은 고려한 것 같습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전국 투표를 했죠. 거기는 물론 청년 전략특구라는 특수한 네. 상황이 있어 그런데 거기하고는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적어도 경선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한 부분은 결국에 이런 논란이 야기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이 주저 하시면서 조근조근 말씀을 하신 게 근데 왜 전국 권리당원인지 잘 모르게 좀 매끄럽지가 않네라고 말씀을 완곡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이 그겁니다. 경선을 하는데 7대 3으로 30%는 강북 을 지역 권리당원 조사고요. 70%는 전국 권리당원 조사입니다. 일반 이 국민 여론조사는 없어요. 근데 여기도 김광수 변호사님. 이게 강북을 70도 아니고요. 강북을 30이고 지금 강북을 39도 권리당원이거든요. 전국 권리당원이 70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공천 룰을 뭐 엿가락 바꾸듯이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뭐 고무줄 그 룰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천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신문에서 박용진 의원 2번 죽이기 나왔잖아요. 저희 3번 죽이기예요. 왜냐하면 30% 감사내고 한 번 죽이죠. 네. 더군다나 여성 넣어서 25%를 한 번 더 죽입니다. 근데 거의 지역구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전국의 권리당원이 여기에 참여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70%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적 의견입니다만은 뭐 경선에 이길 가능성이 거의 0% 오히려 마이너스 100% 될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00%요? 예, 숫자 계산을 보면 그러면 좀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3번 안 죽이고 2번만 죽여도 박용진 의원이 이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권리당원 그것도 지역구 아닌 권리당원을 왜 70% 넣는지 이거 이해 가지 않아요. 아마 돌발 변수가 있어서 혹시 박용진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네. 아예 그냥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아무리 뭐 박용진이 싫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공당에서. 네. 근데 2번이 아니라 3번 죽였다라는 말씀을 또 쓰셨습니다. 네. 경선 결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